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5월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참여했는데요. 법안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전 검사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왔는데 이제 입법부 구성원으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란 공식 호칭을 사용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본인 가족이 연루된 특검인데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타인에겐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겐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과연 그동안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라며 말과 전혀 다른 윤 대통령의 행태를 꼬집었죠. 또한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회복시켜야 할 때이고 대통령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특검법안엔 7대 의혹에 공무원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고 이번 법안에서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 수사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기존보다 한 걸음 나아간 새로운 법안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국민 뜻만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 옷을 벗고 국민 뜻만 따르고 국민 뜻과 한 몸이 되겠다는 이성윤 의원의 선언인 것이죠. 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들은 올바른 정신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라고 충고했고 나라를 위해 소신을 다해준다면 끝까지 지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며 국민 뜻만 따르겠다고 선언한 이성윤 의원은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만 불러 수사하고 있는 최근 검찰 행태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검찰 때문에 더욱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필요한 것이겠죠. 초선 의원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성윤 의원을 응원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되고 나서 당시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환 검사는 2023년 9월 1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었는데요.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파면 여부는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으로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죠. 검사가 증거 조작한 게 밝혀졌는데 탄핵을 안 한다고 제정신들이냐? 국민들 인권은 나 몰라라 하고 권력자들 눈치만 보는 헌법재판관들이 왜 필요하며 국민들은 왜 그들에게 급료를 줘야 하냐는 어이없고 답답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사법 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다.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 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 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감싸기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맞습니다. 추미애 의원 말처럼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안동환 검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고 이것은 안 검사가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는 게 상식이라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탄핵 절차에 대한 법률 정비도 진행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있기 7일 전에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견하는 듯한 김어준 공장장과 이현주 의원 두 사람 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있고 바로 다음날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자신이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잠재적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을 자기가 거부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거부권 행사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거부권 행사라는 이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탄핵 사유라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어야 되는데 야당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이 저쪽 성향이 다수가 되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 쉽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라고 했죠. 정리하면 너무 당연한 헌법 위반을 해서 야당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헌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파면 여부도 동일하게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번 결정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보복 기소한 죄가 명백했고 대법원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헌재는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안동환 검사를 업무에 복귀하게 했죠.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서 탄핵 심판 청구도 쉽지 않겠지만 헌재 결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